2023학년도 수능이 내일 실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수능 성적과 대학 진학 결과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폐광을 앞둔 전남 화순군에서 내국인 카지노 건립을 추진하면서 도내 폐광 지역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성 지역 한 바닷가 마을의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2,050억 원의 보증 채무를 갚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2023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학 진학을 위해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은 오늘 예비 소집을 마치고 차분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입시 진학 지도를 위해 수능 성적과 함께 대학별 진학 결과까지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둔 시험장 학교 운동장. 수험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수험표를 전달받습니다. 시험장과 유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1년 동안 제가 준비한 것들 다 쏟아붓고 수능장에서 좋은 결과 얻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성적은 12월 9일 통지됩니다. 같은 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지난해 수능 결과를 분석해서 발표합니다. 수능 분석 결과가 1년 늦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경호 교육감은 올해 강원도 수능 결과를 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84개 일반고 학생의 국영수 수능 성적을 취합해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발표 예정일은 12월 20일입니다. 백분율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급 비율 그거를 분석할 겁니다. 그러나 학교 간 비교라든가 지역별 비교 발표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고3 학생의 90% 이상이 수시 모집으로 대학에 진학한다는 이유로 수능은 최저 등급만 맞추면 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입시 예선 수시 모집 지원자 가운데 최저 등급 미달자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을 위한 분석 자료는 공개된 게 전혀 없습니다. 신 교육감은 입시 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최저 등급 미달 현황도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입시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시와 수시를 구분해서 시기별, 대학별 합격 현황까지 조사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전라남도 화순군이 석탄공사 광업소의 조기 폐광에 대응해 내국인 카지노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내 폐광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군은 내년에 조기 폐광을 앞둔 화순광업소와 인접부지 240만 제곱미터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강원랜드와 같은 내국인 카지노 건립이 이번 계획의 핵심입니다. 건립 의사를 정부에 구체적으로 밝힌 시점은 지난달 29일입니다. 내국인 카지노 운영 지역을 정성군으로 제한한 페트법을 개정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한 겁니다. 영역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남북권 내국인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그게 타당성이 있겠는가, 사업성이 있겠는가 여부도 검토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남이나 이제 경상도라든지 어디에 또 하나 생긴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분별하게 정부에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강원 남북권에서 폐광 지역은 상당히 이제 큰 타격을 볼 것이다. 또 시효가 20년 넘게 남은 현행 페트법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한 군데밖에 없는 강원랜드에 대한 이런 똑같은 이 구상한다는 것 자체는 폐광지군 7개 시군이 똘똘 뭉쳐서 정부와 협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지역 간의 갈등만 이야기하는 건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내국인 카지노 논란은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제주도에서는 카지노 운영 단위 계획에 내국인 입장 허용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2016년 불거진 새만금 카지노 건립 논란이 최근 전라북도지사 선거에 다시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내국인 카지노 추가 건립 문제가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며 도내 폐광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도내에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가 2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오늘 발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원주 59명, 춘천 29명 순으로 많았고 영동 지역에서는 강릉 19명과 정선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농지 건축물의 행정 제재에 따른 이행 강제금 때문이었고 고액 체납 지방세는 99억 원, 이행 강제금은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어제 원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정밀검사 결과 해당 AI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높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10km 방역대 내 농가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의 닭 6만 7천 마리는 살처분됐고 농장 내 보관하고 있던 약 32만 개의 계란도 폐기 처분됐습니다. 강원과 경기도, 충북 가금 농장에 내려졌던 일시 이동 중지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에 811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2025년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며 오늘 고성군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항의했고 고성군은 대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의 한 공사 현장. 오는 2025년까지 811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산을 깎는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고성군이 지난 2019년 건축 허가를 내준 곳으로 여기에서 발생한 하수는 자체 정화를 거쳐 바다로 방류하기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근에 추가로 아파트 2단지 2,000세대가량이 더 들어서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바다 오염 방지책 마련과 진출입로 개선을 고성군에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성군은 2027년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답했고 급기야 주민 200여 명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200여 명의 주민들은 경찰의 통제선을 따라 간성 버스터미널에서 고성군청까지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고성군청에서 2시간가량 집회를 열었습니다. 2027년 정도의 행정에서 시험 가동 후에 한번 해보겠다. 노력을 해보겠다. 하나 현재 기준은 불가 방침입니다. 그 시간 끌기지. 이어진 한명준 고성군수와의 면담 자리에서 한 군수는 주민들의 2가지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우선 내년 말까지 처리 용량 증설 공사를 벌이고 있는 토성면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주광면 하수처리장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도 7호선과 아파트 진입 도로를 연계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하수와 도로 문제 모두 2025년 아파트 준공까지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하수 문제라든가 도로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하고 지금 이야기를 끝낸 상태입니다. 최근 고성군 토성면의 신규 아파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하수와 도로는 언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만큼 고성군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지역의 미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보증 채무액 2,050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 간 입장은 크게 달랐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기 사태에 도화선이 된 강원도의 보증 채무 2,050억. 김진태 도지사는 이 빚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도의회가 채무 상환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50억 원 채무 상환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중도개발공사와 레고랜드 사업 정상화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서 강원도는 정부의 50조 투입에도 채권 시장이 진정되지 않자 결국 중도개발공사의 채무를 올해 안에 전부 갚겠다고 발표부터 한 상황입니다. 여야 의원들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 상황과 채권 시장을 제대로 모른 채 김진태 지사가 멋대로 한 회생 신청 발표가 이번 사태의 시작이라며 김 지사의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누구 하나
진솔한 책임 있는 사과가 없습니다. 그저 좀 미안하게 됐다가 전부입니다. 오히려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아직 중도개발공사가 파산 상태도 아니고 회생 신청도 안 돼 있는데 강원도가 대신 빚부터 갚겠다고 하는 건 법적,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단순히 심의 통과시켜주고 변제하면 그만인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지사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전 세계가 겪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돌렸습니다. 3,000조를 넘는 채권 시장이 2,050억 원의 디폴트로 얼마나 흔들리겠으며 지난 정권의 책임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정권의 경제정책, 에너지정책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재 채권 시장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무 상환이라는 공이 강원도 의회로 넘어오면서 도의회에서도 정치 공방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2,050억 예산 심의는 다음 주부터 이뤄집니다. 하지만 도의회 여야 구성상 이 예산이 통과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해당 상임위 의원 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전체 도의원 49명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43명으로 더불어민주당 6명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한국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소멸지수 0.5 미만의 소멸 위험 지역에 도내에선 고성군이 0.468점으로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또 소멸 우려 지역에는 삼척시와 태백시, 정선군, 양양군 등 도내 9곳, 소멸 선제 대응 지역에는 속초시와 동해시 등 5곳, 소멸 예방 지역에 강릉시, 춘천시가 포함됐으며 소멸 안심 지역에는 원주시가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소멸 무관 지역은 도내에 한 곳도 없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방 소멸이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에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고, 특히 일자리에 따른 인구 유출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올해 전국 우수 해수욕장에 속초와 동해 망상 등 도내 해수욕장 2곳이 포함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초 평가위원회를 열고 쓰레기 무단 투기와 백사장에서의 흡연, 무분별한 폭죽놀이 등에 대한 단속으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한 속초 해수욕장을 관리 우수 분야에 선정했습니다. 동해 망상해수욕장은 드론 음식 배송과 관광객 개인 파라솔 구역을 확대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돼 내년에는 야간 조명 등과 노후 화장실 등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지원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우수 해수욕장에는 관리 우수의 부산 해운대와 속초, 신안 대광 등 3곳, 시설 개선 지원에 동해 망상과 태안 꽃지, 장흥 수문 등 3곳이 선정됐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2,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강릉 245명, 속초 115명, 동해 91명, 태백 48명, 삼척 40명, 정선 34명, 고성 33명, 양양 19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78만 5천여 명입니다. 도내 병상은 전체 106개 가운데 69개가 사용 중이어서 가동률은 65.1%입니다. 안전관리 미비로 연기된 속초 양미리 축제 개최 여부가 오는 21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속초시는 당초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속초 동명항 일대에서 개최하려던 2022 양미리 축제를 안전관리 문제로 연기했다며 오는 21일 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하는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 거의 나지 않던 양미리와 도루묵 어획량은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속초시 수협은 오늘 양미리는 60kg들이 200통, 도루묵은 3,000마리가량 잡혔고 최근 어획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정선 가리왕산의 산림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합니다. 강원도는 내일 정선 파크로시 리조트에서 산림청과 원주지방환경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리왕산 산림 생태 복원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엽니다.
이번 용역은 2024년 3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대포 농공단지의 악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홍게 가공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속초시는 지난주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다양한 내용들을 전달했으며 해당 업체의 자구 노력은 물론 허가 조건 준수를 촉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현재 환경부 지정기관인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악취 측정과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